그런데 만성 두통에 대한 아주 효과적이고 신박한 이론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. 사람 중심 상담 우선 은혜 갚는 약사 두꺼비팜입니다. 두꺼비팜은 약 선택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오나요? 저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거나 좀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찾아오는데요. 머리가 아픈 것도 짜증나지만 머리가 아파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제일 싫더라고요. 이럴 때 강력한 진통제를 먹거나 소화제를 먹어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을 약국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데 진통제를 왕창 드시거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까지 드시더라고요.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때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. 그런데 만성 두통에 대한 아주 효과적이고 신박한 이론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. 바로 박범규 약사님의 축 이론입니다. 우리 몸을 큰 축으로 생각해서 질병들을 해석하는 이론이죠. 두통에 관해 간략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두통의 원인 첫 번째는 뒷목이나 어깨가 굳어서 오는 타입입니다. 뒷목과 어깨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. 이 다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왜 그 드라마 보면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들 있잖아요.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머리 아프고 눈알도 빠질 듯 아파옵니다. 이런 뒷목과 어깨를 뒤덮고 있는 근육이 뭘까요? 네, 바로 승모근이죠. 특히 상부 승모근. 이 승모근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거꾸로 승모근을 풀어줄 수 있는 풍지혈과 견정혈을 눌러주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. 승모근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먹는 제품들도 있는데요. 근육을 이완시켜야 하니까 당연히 근육 이완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마그네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갈근탕도 뒷목 뻣뻣해졌을 때 두통, 몸살에 효과가 뛰어나죠. 요즘은 많이들 갈근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. 이런 제품 이외에도 각 약국마다 저마다의 비밀 무기들이 한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답니다. 두통의 원인 두 번째, 소화 불량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. 저는 소화 안 되면 두통이 온다고. 특히 소화 안 돼서 오는 두통은 머리의 앞쪽, 전두통이라 하는데 앞쪽이 아픈 두통이 일반적입니다. 두통이 어느 부위에 오는지에 따라서도 약의 선택은 달라지겠죠. 자, 이렇게 소화불량이 두통을 유발하는 과정을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.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. 화학적인 소화액이 잘 나와야 하고 물리적인 연동운동이 잘 돼야 됩니다. 소화액과 연동운동. 자, 여기서는 연동운동에 주목해 보겠습니다. 소화기관은 배 안에 있습니다. 또한 배를 감싸고 있는 건 복근이죠. 왕자가 나오는 부위만이 복근이 아니고요. 하여튼 여기 바로 밑에서부터 생식기까지 이 복근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이 복근이 앞에서 말한 승모근처럼 긴장이 되어 있다면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. 내용이 좀 어렵나요? 정리 한번 할게요. 복근의 긴장이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을 떨어지게 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 여파로 두통이 발생하고요. 이 프로세스 이제 이해하시겠죠? 그러면 가장 처음 시작인 이 복근의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? 겨울철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네, 핫팩.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이완하게 됩니다. 같은 원리로 생리통의 아랫배만 따뜻하게 해도 좋아지죠. 먹는 양약으로는 복근만을 타겟으로 하는 거 사실 없고요. 생약으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이건 체질 그리고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답니다. 두통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또한 궁금한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두꺼비팜은 약 선택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